시사해설입니다. 연방정부 예산 지출안이 어제 마감 시간 불과 몇 시간을 남기고 겨우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 폐쇄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어제 가까스로 상원 하원을 통과한 이 지출안은 임시 지출안입니다. 그 시효가 12월 11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만 연방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12월 중순 전에 다시 한번 이제 대결을 벌여야 됩니다. 이번 새 예산 통과 그야말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근본적으로 지출을 줄여야 한다 하는 공화당 의견과 그리고 현 수준을 유지하든지 부분적으로 높이자 하는 민주당의 의견과의 대결이 충돌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에 하원 청문회까지 벌어지고 있는 Planned Parenthood 가족계획 프로그램이죠. 이 정부 자금을 동결해야 한다 하는 의견과 동결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원의장의 사임까지 불러온 공화당 내부의 대결, 그러니까 강경 보수와 기득권층 간의 대결 등의 문제가 불거져서 이번 예산안 통과가 매우 어렵게 진행이 됐습니다. 마감 시간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나마 2달 반짜리 임시 지출안 이것만 가까스로 통과가 됐습니다. 아직 대결의 불씨가 그대로 남겨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회의 투표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은 하원에는 275대 151로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186명이 찬성을 했고 공화당에서 91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0명이 반대를 했는데 이 반대표는 전원이 공화당 표입니다. 이 반대표가 주로 이제 공화당 내에 있는 소위 하드라이너, 강경보수, 티파리 측의 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 정부 폐쇄도 불사한다 하는 표가 예산 통과하자 하는 표, 민주당과 합세한 표와 비교할 때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원 의장을 배격했던 강경 측의 세력이 온건 기득권층보다 훨씬 약하다 하는 것이 이번에 분석이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예산은 일단 통과를 해라, 정부 폐쇄를 피해라 하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69%입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 다수라고 볼 수가 있죠. 예산 통과를 막고 정부 폐쇄도 불사해야 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32%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당 보수 쪽에서도 함부로 노를 할 처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 폐쇄를 여러 번 다 경험을 한 사람들인데 정부 폐쇄가 되니까 뭐 잠깐이지만은 경제가 크게 위축이 되고 고용이 떨어지고 성장이 줄고 소비도 줄죠. 그래서 우리 세탁소, 우리 식당도 불경기를 느끼게 된단 말이죠. 피부로 이걸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공화당 의원들도 함부로 노를 할 처지가 못 됩니다. 이 상원에서는 78대 20으로 아주 무난히 통과를 시켰는데 하원보다 먼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상원 지도부 쪽에서 하원의 반란표를 우려를 해서 상원이 선수를 치자, 먼저 표결을 하자. 그래서 먼저 표결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을 했으니까 일단 12월 11일까지는 연방 정부가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잘 돌아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가까스로 통과된 예산안, 이게 이제 임시 지출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한부죠. 그래서 화이트하우스와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이 즉시 또 다른 협상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1년짜리 예산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 Federal Debt Ceiling이라는 거, 연방 정부의 부채 상한선을 높이는 것은 이제 의회가 인준해 줘야 됩니다. 지금 연방 정부 예산이 일단 적자 예산이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어서 이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의회가 그 빚을 얻었을 수 있는 상한선을 이제 인준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올려줘야 되니까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이제 10월 안에 그 하이웨이 프로그램이 끝이 나고 또 수출입은행의 인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차기 의장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민주당 쪽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의원이
10월 22일에 벵가지 이 사건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이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제가 산적해 있지만은 의회가 이번 10월에 이제 일을 할 날짜는 공휴일 빼고 뭐 리세션 빼고 그러면은 13일밖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콜럼버스 할러데이에 또 리세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존 베너 의장이 10월 말에 이제 의원직도 내놓고 의원을 해요. 차기 의장한테 짐을 넘겨주고 싶지 않다. 새로운 의회를 넘기고 싶다. 이제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이트하우스라든가 민주당에서는 지출을 늘리자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연방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돈을 풀면은 경제 성장이 이제 촉진이 되고 고용 증대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화당 쪽에서는 미국이 빚이 많으니까 지출을 줄여라, 부채를 줄이고 복지 혜택도 줄여라, 이제 그런 지론을 계속 펴고 있죠. 그러나 이제 공화당 내부의 일각에서는 군사 비용은 올리자 하는 측도 있습니다. 요즘에 러시아 문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힘 자랑을 여러 곳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의 국방력 최고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무조건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임시 지출안 그동안 논쟁의 중심이 되어왔던 그 Planned Parenthood 기금 이것은 손을 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대로 지출이 계속이 됩니다. 이 Parenthood 프로그램은 공화당 보수 쪽에서의 주장은 정부 기금을 당장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라 이런 겁니다. 만일 중단하지 않으면 예산 통과 안 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일종의 인질로 이제 잡았는데 이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이제 뭐가 문제인가? 연방 정부 기금이 한 5억 달러가 여기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5억 달러로 하는 일은 저소득층 여성들의 피임이라든가 중절, 건강 진단 이런 걸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반낙태 그룹에서 몰래 찍은 그 비디오 한 편을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은 이 기관이 태아, 그 중절한 태아의 세포 조직을 판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정부 세금으로 낙태도 하고 이런 비인도적인 상행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당장 중단해라. 그런 주장이죠. 그러나 이제 청문회에 나온 그 Planned Parenthood 측에서는 그 비디오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편집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조사위원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의회 청문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일 이 기금을 중단하면은 지금 수백만 명의 여성들, 저소득층 여성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않느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또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임시 예산안은 통과가 됐고 인질로 잡혀 있던 Planned Parenthood 가족계획 기금도 그대로 나가게 집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 아직도 많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